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 이른바 개혁의 딸, 개딸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체포동의안 부결표를 던지겠다, 뭐 이런 걸 인증하는 릴레이를 하고 있답니다. 한번 볼까요? 문진석 의원한테 저렇게 보내는 거예요. 꼭 부결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호소드립니다. 문진석 의원이 답했죠. 네. 문 의원님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이제 부결시켜 주십시오. 이제 했더니 네, 부결해야죠. 감사합니다. 또 있죠? 민병덕 의원인가요? 다음. 민병덕 의원도 저렇게 부결 처리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윤건영 의원. 이렇게 쭉 부결시켜 주십시오. 그때 윤건영 의원이 당을 중심으로 단합된 힘으로 뭉쳐 싸워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답했고. 맞네요. 예, 민주연구원장 정태호 의원도 저렇게 쭉 올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답장 너무 감사합니다. 그 위에는 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부결시키겠습니다. 이런 글이 있었고, 이병훈 의원도 마찬가지로 내비라고 답변을 했고, 강준현 의원은 아예 카드뉴스를 먼저 뿌렸어요. 강준현은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에 부결합니다. 이렇게. 친명계에서는 비명계를 겨냥하고 있는 듯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만약에 가결표를 던지면 정치적 생명을 끝장내버리겠습니다. 이런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가결표 던지는 의원들은 끝까지 추적 색출해서 저는 당원들이 그의 정치적 생명을 끝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적어도 당대표께서 목숨을 건 투쟁 중이고, 윤석열 정부는 검사 독재 정권입니까 아닙니까? 적어도 검사 독재 정권에 동의하는 의원님들은 무조건 부결해야 되고, 그게 압도적 다수라면 당론으로 채택해야 됩니다. 글쎄요, 여러 가지 지금 인증 릴레이도 펼쳐지고 있고, 장현미 변호사께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체포 동의안이라는 거는 헌법에 명시가 돼 있고, 이제 서구 사회로부터 좀 유구한 역사를 갖고 이제 우리나라에도 도입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더 이상 누리지 않겠다, 행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가결시키겠구나라는 기류가 강하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단식과 영장 청구라는 게 이제 맞물리면서 분위기도 다소 민주당 내에서 바뀌어가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그렇다면 이 부분이 영장 단계로 가서 법원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판단받을지도 정확하게 좀 헤아릴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왜 영장 청구서 140쪽의 10페이지 이상을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라고 검찰이 했을까요? 이 말인즉슨 이 구속 사유에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입니다. 도주 우려는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증거인멸. 기본적으로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단행했습니다. 그렇다면 더 인멸할 증거가 없다라고 법원이 통상적으로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치적인 상황을 이 청구서에 녹여내면서 단식을 하고 여러 사람들과 접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증거인멸이 하나의 정황이다라는 검찰의 주장, 설득력이 비교적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게 완전히 법리 다툼입니다. 제3자 뇌물은요, 기본적으로 지금 몇백억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직접 뇌물을 수수하는 경우와 법정형이 동일합니다. 법적 평가가 그 정도 수준에 달해야 돼요. 북한으로 돈이 갔습니다. 이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한테 직접적으로 어떤 부정청탁의 대가로서의 이득이 있었는지, 이게 법리적으로 상당히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배임이라는 것도 200억이 성남시로 기속돼야 되는데 왜 관에서 주도하는 개발 방식을 채택하지 않았냐, 논의가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요, 민간 개발은 다 배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정치적 승부수를 띄워볼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 의원님. 제3자 뇌물을 아예 없애야 돼요. 만약에 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인정이 안 된다면 이 법 조항 자체를 아예 없애야 된다? 네, 그냥 국회에서 없애버려야 된다니까요. 왜냐하면 제3자 뇌물이라는 게 원래 자기가 돈을 직접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제3자 뇌물이에요. 그리고 여태까지 검찰에서 공무원들 관련해서 수사했을 때 이 정도 되면 다 제3자 뇌물로 기소하고 처벌받았어요. 이미 판례가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아니라고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뭐냐면, 법원 판사 앞에 가는 길이 왜 이렇게 멀까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멀까요?
일반 국민들은 너무 쉽게 판사 앞에 다 가요. 근데 이재명 대표는 그 특권이라는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먼 거리를 지금 가고 있는 건데요.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은 국회가 그 특권을 가지고 범인 도피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어허. 그런 생각조차 들 정도입니다. 예. 김 위원장님. 예. 그 민주당의 전략, 이재명 후보의 대표의 전략은 이미 다 드러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그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는 구속되면 안 된다. 어떻게 해서든지 불구속 상태에서 남아 있어야 예. 공천도 계속 공천권도 행사하고 자 12월까지만 가보세요. 여기서 이제 불구속으로 가서 12월까지만 가면 그다음에 이제 선거가 시작될 거 아니에요. 내년 4월 총선. 총선을 예. 앞두고 그러면 이제 공천권 행사해서 자기 사람들 다 심어내고 그다음에 선거에서 자기가 이기게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이기게 되면 봐라 국민들이 나를 이렇게 선택하지 않았느냐라는 걸 내세워서 전면적으로 탄핵을 비롯해서 뭐 어떤 대여 투쟁을 어마어마하게 벌여 나갈 겁니다. 예. 그래서 국정이 뭐 마비되든 뭐가 되든 어쨌든 본인이 살아야 되니까 그 국민들로부터 우리로부터 신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밀고 나가겠죠. 그러면 나에 대한 수사도 재판도 결국은 다 별 볼 일 없이 된다.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기준이 내가 구속이 되면 아마 분명히 지금 나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다 떠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정말로 법 앞에 내가 홀로 서야 되는데 예. 그건 못하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살아남아서 구속 안 되게 되겠다. 아하. 이런 계산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번에도 부결이 되면 검찰은 만약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4월 총선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왜? 내년 4월 총선 전에는 이재명 대표 혐의와 관련된 법원의 최종심 결과가 나올 리가 만무하기 때문이죠. 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